109의 기출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거래의 종류와 해당 거래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래는 우리가 크게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교환거래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수익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손익거래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는 거래예요. 그럼 혼합거래는 뭘까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되는 거래 형태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겠죠. 이건 교환거래죠. 그쵸? 자, 교환거래 맞고요. 자, 당월분 사무실 전화요금 5만 원과 전기요금 1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됐다. 자, 전화요금이라는 것은 통신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전기요금, 우리 수도 강열비라는 이런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의 보통예금이니까 수익 비용, 비용이 발생됐죠? 이건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래입니다. 자, 이거 맞게 표현돼 있고요.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60만 원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수익으로 처리했다. 그럼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하고 차변에 보통예금이라고 기록한 것이니까 이것도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자, 4번이 그러면 답인 것 같은데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이거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100만 원과 장기 차입금 2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상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자산이 감소했겠죠. 이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니까 혼합 거래가 아니라 교환 거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혼합 거래가 아니라 교환 거래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결산 시에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대손상각 처리를 한다는 것은 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받으러움, 미수금, 예상매출금은 채권이에요. 근데 단기차입금은 부채입니다. 이거는 채무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손 처리할 필요가 없죠. 대손이란 것은 내가 받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손실 처리하는 것인데 이 단기차입금은 부채니까 대손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자, 우리가 현금이란 건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을 말해요. 통화, 지폐동전. 통화 대용증권이란 것은 통화처럼 쓸 수 있는 자기합수표나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나 우편한 증서나 뭐 만기된 이자표라든지 배당금 통지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편한 증서나 배당금 통지표를 받았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합수표라든지. 당좌수표도 현금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현금이 맞지만 당사가 발행한, 우리가 발행했던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이건 당좌예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우리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대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행했던 이 당좌수표로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당좌예금으로 했던 걸 받은 거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증가돼야 되는 거지 현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처리하는 당좌수표는 다른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현금이 맞죠.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은행에 제시해서 내가 현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할 때 당좌예금으로 분개를 하는데 이걸 받았으니 당좌예금이 차변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서 순매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 매입액에서 매입한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매입액은 여기서 얼마일까? 자,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부대 비용은 더하는 거죠. 그죠? 부대 비용은 더하는 거고, 자,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고, 할인한 건, 할인받은 거는요. 그렇죠. 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매입 애누리가 아니라 매출 애누리예요. 이건 매출에서 차감이 되는 거지 매입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입액 5만 원에서 2천 원 더하고 3천 원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만 9천 원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거래 요소 중에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 차변에 기록될 수 있는 거래 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에요. 수익의 발생은 차변에 올 수 없죠. 자, 그죠? 비용의 발생은 올 수 있고요. 자산의 감소도 차변에 기록되는 게 아니죠. 부채의 증가도 차변에 기록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대변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차변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비용이죠. 그죠? 비용이 발생했을 때. 자, 5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외상매출분 계정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면 상품을 매출했으면 대변에 상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라고 하게 되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기록되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기록이 되겠죠. 지금 대변에 기록될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기록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을 한 달 후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의 보통 예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러면 지금 외상 매출금 계정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것은 뭐와 뭐죠, 여러분? 그렇죠. 나하고 다겠네요. 그러면 답은 6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상에 기말재고자산이 5만 원만큼 과대하게 기록됐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그려봤는데 상품의 특이점을 이렇게 보니까 자, 기초상품이 100원 있대요. 예를 들어서 단기에 매입한 게 500원 있대요. 근데 기말에 남아있는 게 200원이래요. 그러면 400원이 팔려 나간 거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기말의 재고재산 200원이 과대하게 기록이 됐었대요. 그러면 양쪽이 같기 때문에 600원 중에 남은 거, 나머지 팔린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200원이 과대하게 기록됐다 그러면 매출원가 비용은 과소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쪽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매출원가 비용이 적게 기록했다는 건 당기순이익은 높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말에 기말에 이게 과대하게 기록이 됐다면 이게 그 다음 연도로 그대로 차기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차기로 이월되는 상품도 과대하게 기록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당기순이익이 5만 원만큼 과대하게 됐다면 당기순이익이 5만 원만큼 과소하게 계상이 될까요? 과대하게 계상이 될까요? 과대하게 계상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매출원가는 그만큼 이렇게 과소하게 기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영업이익, 이익이 어떻게 될 거다? 과대하게 기록이 될 거다. 차기로 이월되는 재고재산도 당연히 어, 전년도가 과대됐으면 이게 그대로 이월되는 거니까 차기 이월될 것도 과대돼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매출액은 지금 여기 보니까 2천만 원이에요. 그쵸? 매출 원가는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600만 원이죠. 그럼 뭐만 우리가 빼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복리후생비도 판매비와 관리비고 급여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자 비용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200하고 30 더하면 그렇죠. 230이죠? 그러면 600에서 230을 빼게 되면 370만 원이 영업이익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8번의 답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냐? 자,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결산할 때 해당 채권의 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하고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걸 빼서 보충 설정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매출 채권의 잔액이 2천이에요. 그런데 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충당금 잔액이 설정 전에 얼마가 있었다고 나와 있진 않죠? 충당금 설정 전 잔액은 없고요. 그러면 20만 원을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건가요? 1번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10번입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 감가상각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이죠.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감가상각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지출 내역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출장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거래처 대표자의 결혼식 화환 구입비, 기업 업무 추진비죠. 자,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 이거는 이제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 외수익이니까 이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가와 나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2번인데요. 여러분, 이 12번은, 여러분 좀 이게 낯설게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설명 간단히 들어보시면, 우리가 개인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 또 연도 중에 자본을 인출해 갔다 그러면 인출금이라고 했다가 이걸 자본금으로 대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 뿐인데 우리가 주식회사의 자본, 법인 기업의 자본의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것은 회사가 법인이란 것은 회사를 설립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하고 이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재취득하고 이렇게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가 존재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가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재취득하거나 이렇게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본거래가 존재하다 보니까 개인 기업과 다르게 자본을 5가지로 구분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이라는 5가지의 자본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이라는 건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났지만 이거는 물건 팔아서 이익 난 게 아니니까 자본의 증가로 인식을 하는데 자본잉여금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주한테 6천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0원만큼 이익이 났죠. 그런 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또는 자, 주식을 발행했던 주식을 주주한테 다시 재취득을 하면서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라고 하는데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이 자본금을 다시 주주에게 돈을 반환하고 이 주식을 갖고 와서 소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걸 감자라고 합니다. 그럼 감자하면서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자본잉여금이라는 감자 차익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걸 소각한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났을 때 그거를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물 적립금이라는 것은 이 주식회사가 당기순이익 이익여금이 쌓이면 이거를 각종 적립금에다가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이무적립금과 같은 법정 적립금에다가 쌓아놓을 수도 있고요. 이무적립금이죠. 그러니까 법정 적립금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무적립금, 이무적립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적립금에 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이렇게 자본 거래를 통해서 회사가 자본의 증가가 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주식회사의 자본 파트를 어느 정도 시간을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험은 개인 사업자의 자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간헐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산회계 2급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걸 100% 받아들이려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간단하게 해설을 읽어보고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설명을 여러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제가 하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 배우고 싶다. 전산회계 1급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2급 공부하고 또 회계 1급으로 또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때 배우게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단순 암기 한번 해봐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난 항목들이다. 근데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무적립금은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13번입니다. 자,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것도 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예수금, 예수금도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그죠? 성급비용은 여러분 성급금처럼 자산이에요. 외상매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 140만 원, 50만 원, 330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여러분? 여기 590이고 590에서 330만 원 더하면 920만 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다. 자, 그래서 그럼 시험장 갈 때는 꼭 4층용 계산기, 일반 계산기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가져갈 수는 없고요. 일반 계산기를 가져가셔서 계산기 누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14번입니다.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자, 당좌 자산은 판매 과정 없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현금, 성급 비용 이런 건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지만 건설 중인 자산은 이거 어디서 봤었죠, 여러분? 유형 자산에서 봤었죠. 그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당좌 자산이 아니고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배웠죠.
자,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자, 이런 조명기구를 교체했다든지, 소모되는 부속품을 갈았다든지, 건물의 외벽에 페인트 칠을 했다든지, 유리를 갈았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었는데, 그럼 나머지 1, 2, 4번은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피난시설,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연장이 되거나,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런 피난시설, 내용연수 연장을 가져오는 지출들, 이런 것들은 차변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5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